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필승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강의 영상을 좀 찍네요, 그죠? 이때까지 식품 브랜딩하고 뭐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좀 바빠서 강의 영상을 원래 연달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지금 컨텐츠의 어떤 속도가 좀 느린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좀 찍을 거냐면, 우리가 상품명 가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탁 판매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언급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은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끌고 왔죠. 여기서 이제 상품명 가공이 뭐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제가 상품명 가공에 대한 영상의 시리즈들을 EP 1부터 쭉 나열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3차 또는 5차 가공까지 정말 열심히 다 했어, 제품 한 개에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전략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고 전략을 짜고 계속 계획을 해야지만 좋게 얻는 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언급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될까봐 공개를 많이 망설였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한 개의 제품, A라는 제품이 있을 때 상품명 가공이 1차부터 5차까지 했다면 A라는 제품을 5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린 팔 수가 있겠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품명 가공한 거에 대한 나의 의도에 맞춰서 그 주문 들어온 데이터들을 조금이라도 축적시킬 수 있는 어떤 총알들,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날것의 데이터, 기본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게 판로별로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제 카페에도 가장 질문이 많고, 제 유튜브 댓글, 개인적으로 메일도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가공을 했는데 이 제품이 품절이 됐어.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넣을 때 품절됐을 때 그 자괴감에 빠져서 또다시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죠. 와, 이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간들 이렇게 품절이 조금 작게 발생이 되고 내가 시간 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이게 위탁이 답이 맞나요? 대부분 여기서 사고가 정지가 돼요. 제가 했던 말에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공한 상품들에 대해서 품절이 됐을 때 이거 품절이네? 짜증나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 계속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공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와 이 품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다른 전략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편에 이 화면을 보이시죠? 상품명이 철 헤어핀이에요. 원본 상품명인 철 미용핀에 대해서 예를 들어 G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칩시다. 저는 피로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애초에 가공을 했고, 이렇게 한번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가공한 상품명 기준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상품을 보낼 수 있는 위탁 판매 사이트들에 대한 코드와 정보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위탁 셀러들은 어린 입장으로 되게 지쳐해요. 마켓에서도 소비자한테 지치고, 도매 사이트의 품절에 지치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일시 품절이 나서 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가공된 상품명인 철 헤어핀으로 똑같은 제품을 찾는 거예요. 그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 대한 코드를 정렬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금액을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이제 이런 거 100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그냥 도매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다시 정보를 재정렬하는 거예요. 가공된 키워드로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는 있지만 상품을 똑같은 것만 보내면 되거든요. 위탁 판매로 똑같이 소싱을 할 수 있는 여러 도매 사이트들을 다 뒤져서 보낼 수 있는 코드들을 다시 내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이 각각의 도매 사이트들보다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이 제품이 피로커머스에서 품절이 되더라도 타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놔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 매출, 대량 주문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피로커머스에 넣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고객을 못 잡는 것보다 이렇게 코드 정렬을 해서 각 코드별로 물어봐서 이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철 헤어핀이라고 올려놓은 제품에 대한 구매 건수가 또 쌓이겠죠. 누적이 됩니다. 남들은 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내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이 잠재적으로 누적이 되겠죠. 구매 건수가. 그 제품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렬을 한다 이런 거보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 가공한 제목으로 상품명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건에 대해서, 그 DB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피로커머스도 품절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체해서 보낼 수 있는 코드들을 정렬을 하고 가격들을 정렬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 헤어핀이라고 가공한 나의 이 상품 페이지는 내가 제품을 보낼 수 있는, 소싱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 이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오노클랜에 치는 키워드에 따라 뭐 단가가 더 싼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웬만한 인증이 필요 없는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수입하기에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런 중개물들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세요. 블루투스 인증받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400개 500개 깔면서 시작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부터 유통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 DB 만들 때 정말 열심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철 미용핀 4핀데 960원이죠. 모양 똑같은 거 같죠? 뭐 찍어봐도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이 제품 대형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C에서 오노클랜의 상품 코드, 동시적으로 이 공급사가 옳은 공급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 공급사 코드도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얘네들이 물건을 계속 보내줘. 품절도 안 되고. 그럼 이 공급처 코드 자체가 좋은 거겠죠. 그럼 이 공급처 코드가 제공하는 제품 찍어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 공급처는 물건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제품을 또 팔 수가 있겠죠. 요게 만약에 4P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코드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리고 공급사를 보면 공급사 이름이 치누 코렉트죠.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도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철 미용핀 쳤을 때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땐 도매국에서 찾아도 되겠지만 일단 낱개 배송이 가능한 도매매에서 먼저 물건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급사라면 도매국도 같이 입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도매매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는 겁니다. W도매는 공급처 코드 할 때 요 앞에 있는 요거 기준으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제품이 품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여러 도매처의 제품을 다 보낼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을 재산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1100원이죠. 근데 그거 산정하기 전에 일단 먼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이 철 헤어핀으로 보여지는 이 일반 상품들 사이의 가격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리스트들을 우리가 5000개, 6000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잘 나가는 것들 100개만 먼저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 한 개 한 개마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DB니까 이 DB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대가 좀 많이 보이죠. 1,600원으로 판매가 지정해서 요 가공된 요 제품은 1,600원으로 판매가를 변경을 해 놓으면 이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만의 이 소싱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로커머스만 파시는 분들하고는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출발점이 좀 중요한데, 근본은 상품명 가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왜? 내가 피로커머스에서 주는 기본 상품명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땐 그거는 싸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약간의 운이 있거나 아니면 판매자 지수 점수가 좋거나 아니면 신상품 뭐 이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믿고 내가 이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내가 의도를 담고 가공을 한 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살을 붙여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 기준이 되는 상품은 흔히 구하기 쉬운 제품들, 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잘 안 무너지는 이런 DB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품절되더라도 딴 데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그리고 그런 상품명 가공의 효과가 탁월한 제품들, 생활용품이 많겠죠. 아무래도 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비포 애프터가 확 나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뭐 소품 케이스를 뭐 틀리 보관하면 이거 완전 다른 키워드인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소싱 DB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큰 팁이거든요. 요런 데이터 100개, 200개, 300개 계속 쌓여가면 사실 유통이란 게 어느 정도 베이스 매출이 갖춰져야지 돈의 흐름이 조금 안정화가 되거든요. 베이스 매출을 유지하는 게 이 위탁 판매에서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본의 흐름까지 생각을 한다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애초부터 위탁을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탄탄한 베이스를 갖추기 위함이에요. 그죠? 이렇게 100개, 200개, 300개를 갖추게 되면 그거 이외에 또 재미난 것들 월별로 또는 시즌별로 잘 나가는 제품들을 리스트업해서 시점마다 터트리면서 나머지 여분의 제품들을 월별 또는 시즌별 제품을 약간 믹싱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1월 달에는 어떤 제품들, 2월 달에는 어떤 제품들 또는 여름 시즌에는 어떤 코드들 이런 식으로 1년, 2년만 하더라도 이걸로 행여나 혹시나 돈이 안 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훨씬 용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런 어떤 대량전후 위탁 판매자로서 유지하다가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접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업인 거고 상품명 가공부터 이 전략까지 쓰신다면 거의 개념적으로는 완벽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혼자서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대표님들도 간혹 계시고요. 누군가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특히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나의 베이스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구상하고 테스트해보고 쌓아나가고 의미 있는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나 힘든 점은 무조건 있고 장단은 무조건 있겠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너도 나도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쉽게 판단할 때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 사업에서 수익성이 낼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전략이 굉장히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전략을 이 위탁 판매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판매를 하는 유통에 대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입을 하는 데의 장점, 예를 들어서 마진이 좋다를 위탁 판매에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업을 하셔도 이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서 먹고 살지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르쳐 드린 정보로 모두가 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또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이나 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카페로 오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